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4월 소매 판매 역시 예상치를 밑돌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4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3%가량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 0.4%를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강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3%, AMD는 4%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퀄컴과 ASML, 마이크론은 2%대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법안은 외국의 적과 연관된 생명공학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크게 올라줬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4월 CPI는 전월보다 0.3%가량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인 0.4%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또 전월 동기 대비 수치로도 다소 소폭 둔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4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과 동일하게 집계되면서 시장에 상승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이에 3%대에 상승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빅테크주들 역시 강세로 마감했고요. 전날까지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던 이 밈주식들은 열풍이 사그라들게 되면서 이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1.47% 굉장히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2,7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날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 시장을 이끌어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지수 1.25%가량 크게 올라주면서 이 전거래일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각 870선 넘어서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줬던 전거래일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1% 이상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겠죠. 역시 대마불사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패권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칩스법과 같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같이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기보다는 작지만 견실한 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과연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담아볼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신고점 경신을 한 이후에서도 계속 신고점 경신은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되기 시작했고 수요일 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차트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고가 돌파 너무 좋죠. 자, 지난주 아니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어제 휴장이라서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장마감 공개 방송에서 유럽 시장이 이미 넘어갔으니 유럽이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넘어갈 것인데 바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흔들었다 넘어갈 거냐 제 답안에 이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리고 뭐 빠질 생각이었으면 벌써 급락했어요. 벌써 이미 미국 시장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10,000 깨지고 나서 지금 8,000 깨지고 나서 지금 엔비디아 마이너스 지금 70% 됐는데 더 빠질까 말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이미 벌써. 지금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주식들은 사상 최고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CPI 지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먼저 신고가를 지난주에 갱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영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캐나다는 뭐 미국이 북미지만 어쨌든 이런 다른 글로벌 나라들이 이미 신고점을 지난주에 다 갱신을 했길래 그래서 지난주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CPI 지수대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는 뭐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급락을 해야 되잖아요. 급락이 아니고 잠깐 흔들었다가 결국은 또 넘어갈 거다. 이건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근데 만약에 이번 CPI 지수대에서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돌파할 수 있다. 이유는 유럽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모든 헤드라인들이 뭐래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9월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바뀝니다. 그 얘기를 설마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싶은 건 맞는데 금리 얘기는 금리 한다 그랬다가 조만간 또 바빠요. 한 달 좀 지나면 또 안 한다 얘기 나오면서 또 떨어지다가 또 한 달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한다고 얘기다 또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미국은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는 좋아요 지금.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근데 어쨌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그다음에 뭐 좋은 얘기가 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잡지 말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차트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좋은 뜻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조만간에 안 좋은 뜻으로 만약에 뭐라도 빈틈이라도 보이려면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때서도 긴장을 하세요. 유럽 시장은 뭐 계속 강해요. 지금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뭐 스위스, 스웨덴 뭐 등등의 나라들이 다 강합니다. 미국보다 지금 더 강한 상황이에요. 웃기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가는데 미국 시장이 못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돌파가 됐고 한번 돌파가 되면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요. 이게 상승 추세의 힘이죠. 조정받았다 더 올라갑니다. 조정받았다 더 올라가요. 이게 꺾여야 꺾이는 겁니다. 꺾여야 꺾이는데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고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강세 흐름. 그래서 시장은 뭐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거의 확신을 했죠.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근데 전날까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우리나라 잘 안 움직이니까 불안하다, 그다음에 답답하다를 넘어서 빠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식을 이제 던져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장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제 일본 시장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본 시장도 조금 움직여주는데 너무 약해요. 왜 이렇게 못 따라가지? 일단 미국 장 넘어갔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발동 걸려서 좀 이제 4만 쪽으로 돌파가 돼야 되는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나와줘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은 여기는 돌파를 해야죠. 2,800은 가야죠. 그래서 2,779 이 저항대에 딱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면서 지금 IT 대장인 하이닉스는 신고점으로 갔죠. 신고점 경신이 됐고 SK하이닉스 신고점 경신이 됐고 그다음에 고가에 떠 있었던 이수페타시스도 신고점 경신이 됐죠. 그러면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이제 신고점에 있던 종목들 이제 이런 애들이 신고점 경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KB증권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반도체 주가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읽은 거예요, 지금 기사를. 특히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 증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시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2분기는요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는데 저 이 얘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3분기 호실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또 얘기 나올 거예요. 4분기 마찬가지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요? 2026년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역사적인 실적을 크게 달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유는 지금 뭐 챗GPT로 이용한 로봇들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사 못 보셨습니까? 이제 가정에 인도에 중국에 그 60억 인구에 60억 인구에 이제 로봇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돈 없는 나라들은 못 사겠지만 지금 뭐 동남아시아들도 지금 점점 옛날처럼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뭐 인도, 뭐 그다음에 사우디서부터 해서 중동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냉장고, LG전자 냉장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TV 냉장고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반도체의 실적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제 신고점 돌파했죠. 이게 꼭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된 이후에서 계속 지금서부터 2년 동안, 3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계속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올 거고 반도체 계속 팔릴 텐데. 그러니까 IT는 안전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 주요국들이 이미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오늘 미국이 같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호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추가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는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되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가량 상당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5만 3,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이 삼성전기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삼성전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단점은 빨리 안 움직여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글로벌 지금 시장이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 경신 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2,800이 올리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면은 3,300을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2,700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뭐 갑자기 뭐 600포인트가 올라가고 3,300을 돌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그래서 그거는 거의 꿈에서나 나오는 얘기라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2,800으로 가고 3,0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형주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 있고 MLCC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이 삼성전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가를 돌파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눌렸고 눌림목 패턴에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기는 하이닉스만큼 안전한 종목으로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리기도 했고 시가총액이 또 크고 앞으로의 IT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기도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안전한 삼성전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가벼운 쪽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삼성전기도 중심을 잡아주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하면 여러분들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IT 미국 시장 이제 신고점 돌파했고 엔비디아도 역사적인 신고점 고점까지 다시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모든 IT 부품주가 바로바로 올라가야 된다? 너무 급한 거죠. 일단 이번 한 달은 참아야 되는 거고 다음 달도 참아야 되고 8월 달도 참아야 되고 9월 달도 참아야 되고 올해 내내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참을 수 있죠. 2025년도도 좋을 거고 2026년도도 IT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바로 안 움직여도 된다. 그래서 IT주들은 천천히 움직이든 급하게 움직이든 성격마다 좀 다른데 삼성전기는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천천히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MLCC 섹터로도 저희가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리뷰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7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에 접근해봤는데요. 이날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5월 8일 하나마이크론 27,650원 말씀해 주셨는데 3.44%의 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9일 원익 QNC 35,2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요. 4.69%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5월 10일 SK하이닉스 17만 8천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봐야겠죠. 먼저 5월 13일 주성 엔지니어링 32,150원에 접근해봤는데 4.8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의 달성에 성공했고요. 5월 14일 원익 QNC 34,000원 짚어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78.89%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원익 QNC.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갈지 챙겨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인 삼성전기의 매수가까지 확인해보시죠. 자, 전날 이제 원익 QNC를 34,000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해서 드렸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한 몇백 원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이 신고가 패턴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곧 넘어가게 생겼고 아마 다음 주에는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오늘 넘어갈 수도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넘어갔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넘어간 상황이니까 이제 신고가 패턴들이 이제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핑계를 다 미국에다 댈 거예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또 시가총액을 또 다시 또 높이면서 역사적인 또 신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 이제 물어보겠죠.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혹은 미국 투자자들이 엔비디아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자꾸 넘어가냐? 아, 우리 가격 올릴 건데 자꾸 팔린다. 가격 6천만 원을 측정했었던 그 HBM 가격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6천만 원 말고 뭐 8천만 원은 팔게. 근데도 기업들이 지금 달라고 난리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더 잘 팔리면 그럼 뭐예요? 그럼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래서 뭐 8천조 할 거다. 지금 3천조 정도 돼 있는데 뭐 8천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은 꿈을 먹고 사는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버블이 터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경신을 하고 계속 돌파를 하게 되면 월가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뿜어낼 겁니다. 계속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막 나오고 로봇들이 얼마나 팔릴지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많이 쓰일 거지만 가정에서도 많이 쓰일 거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써요 지금. 근데 그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서빙 로봇부터 하고 닭 튀기는 로봇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점점 계속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인력들을 교체를 할 겁니다. 뭐 농장, 뭐 미국 엄청나게 땅이 넓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제 다 로봇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당장 내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올 세상이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들과 그런 이제 로봇들에 대한 계속 성장세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뉴스나 아니면은 그런 도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로봇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인공지능의 성장성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이 여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300억 달러니 500억 달러 그래도 나중에 뭐 4천억 달러니 뭐 8천억 달러니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 맞춰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서 IT가 꺾이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IT 섹터가 꺾일 생각은 없고 2분기 실적 더 좋아질 거고 3분기 실적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더 나오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도 반도체 하는데 이상하다. 그럼 쟤네도 올라가는데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패턴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많이 올라간데도 더 올라간다고 하니 그러면은 원익 QH도 넘어가긴 할 텐데 기존에 저번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가져가시면 되고 전날 미도달 돼서 못 사실 분들은 뭐 또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거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IT는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당장은 못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게 될 걸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자, 이 놈이 자꾸 가격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수익률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717%인데 뭐 내일 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죠? 11월 달 여기 2022년도 11월 21일 날에 6,020원대 추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이때도 670%인가 650%인가 수익이 날 때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조심해라. 조정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팔아라. 막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시 공략할 수 있다. 왜냐면 올라간 폭의 조정이고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올라왔죠. 그래서 꽤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도 50%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서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강하게 움직여줬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에서도 실망하지 말아라. 또 넘어갈 거다. 왜냐?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모함이 날아다닐 거고 이제 막 로봇들이 막 날아다니면 아이언맨들 막 뭐 로보캅, 뭐 터미네이터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많이 지금 증폭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고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제가 이상한 논리들을 펼치면서 IT는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대마불사 IT 넘어간다 그랬죠? 봐봐요.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넘어간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717%. 근데 웃긴 게 한 번 돌파하고 나서 이게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간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이때 안 사고 있다. 지금 쫓아간다고요?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나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장이 좋아서 지금 들어가도 먹기는 먹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위치에서 이제 쫓아가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간다고 보기는 맞지만 만약에 이거를 정말 사야겠다. 그러면 여기 다시 또 내려오면은 4만 원 이하, 뭐 3만 5천 원 이하 뭐 이런 데서 잡고 3만 원 깨지면 그냥 실시간으로 던져버리고 얘가 2천 원으로 꼬라박을 때까지 그냥 내밀어둬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이 깨지게 되면 LNF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땅굴 파고 숨는다는 얘기 밑으로. 근데 3만 원 지금 깨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IT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5만 원이잖아요. 이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간다고 그래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가의 가치로 보면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세력들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의지가 그렇고요. 전 세계 글로벌의 그 IT 기업들의 의지가 그래서 돈들이 모이게 되면 IT 주들은 몇 년 동안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걸 죽인다고 오히려 이거를 무럭무럭 많이 올려서 그 작전주의 말로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탕을 발라놓고 꿀을 발라놓은 다음에 이거 지금 뭐 로봇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릴 거고 지금 천조 시장, 일경 시장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지금 2조 7천억인데 이게 270조가 될 거다. 1000조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막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안 속죠. 그러다가 진짜로 뭐 미국에서 진짜로 막 납품이 되고 막 돈이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그리고 딱 사면 주가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한테 피눈물을
넘겨줄 애들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누리면 돼요. 그리고 잘 팔 타이밍을 노리면 되지만 더 갑니다. 뭐 IT 당분간은 계속 갈 거라는 얘기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면 안 되는데, 근데 모든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조심해야 하는 얘기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700%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오징어 대를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한가 맞으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700%인데 한가 맞으면 팔면 돼요. 근데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IT는 좋은데 하여튼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뚫어놨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은 나중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당장은 한번 뚫어놓은 이 강세의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계속 강세로 이어질 거니까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안 좋은 얘기들을 잘 참고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 매수한 사람들한테 해드린 얘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하한가 맞으면 던지면 돼요. 자, 다음. 자, SK하이닉스, 얘도 이제 신고가 종목인데요. 신고가 종목인데 마찬가지. 한번 고점 돌파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여줘요. 특히 대형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장도 좀 더 올라가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한 번 돌파했죠. 저 올해 30만 원까지 문다 그랬어요. 이제 곧 20만 원 올 겁니다. 조정받는다? 조만간에 조정받는다? 걱정도 안 돼요.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제가 공개 방송 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30만 원까지 계속 가져가시고, 저는 10년 뒤에 100만 원 번다 그랬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고가에서는 잘 버팁니다. 자, 전일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도 계속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IT 부품주들은 실적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의 악재를 딛고, 만약에 이게 진짜 안 올라갈 생각이라면 이 저점이 깨져갖고 일로 쏟아질 겁니다. 거래도 폭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걸 물량들을 다 담은 다음에 뭐 그러겠죠.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4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얘도 고가를 결국은 돌파할 패턴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흔들려도 전혀 뭐 1, 2% 정도 흔들리는 거야. 뭐 내일 3, 4%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IT 기업들은 1분기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신발끈 묶고 이제 준비 운동하는 단계예요. 아직 뛰지도 않았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한 3, 4분기 정도 됐을 때 이제 IT들이 이제 슬슬 이제 런닝 이제 조금씩 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쪽은 2030년도, 2035년도 이게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여러분들이 딱 밖에 나가는데 로봇들이 한 몇 대 돌아다닌다. 요거는 위에 203동 로봇이고 이거는 밑에 1225 로봇이고 뭐 이런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산책하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서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때선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어딜 돌아다녀도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IT 섹터들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을까. 자, 다음 PSK. 자, 이것도 이제 62선 한번 찍고 슬슬 반등을 주는데요.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거래량이 좀 더 실려야 되는데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방기 형식 주고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그래도 얘도 신고점 패턴으로 넘어가겠죠. 자, 다음 세경 하이테크. 얘는 넘어갔더라고요. 그것도 됐다 강하게 넘어가죠. 거래량들도 막 실리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 기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올리는 겁니다. 자, 양호하고요. 또 수익률은 더 올라갔는데 내일 반영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이제 고가 신고점 돌파가 될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이거 계속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넘어가는 이유들은 좀 전에 다 설명했고 지난달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 104%대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금방 110%, 130%, 150%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다음은 PSK홀딩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패턴. PSK홀딩스. 얘도 뭐 머지않아서 고가를 돌파를 하고 한 번 돌파하게 되면 이제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해갖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에코프로가 15만 원이 있을 때 잘릴 수도 있어요. 우리 에코프로 15만 원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이 에코프로를 2만 원대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이거 액면 분할해서 가격이 바뀌었구나. 가격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때 2만 원대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4천 원대로 보이는데 여기가 그때 당시 15만 원짜리였습니다. 여기가 15만 원짜리였는데 15만 원짜리에서 지금은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에서 조정받더니 150만 원 같죠? 그 150만 원이 지금 가격대는 30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PSK홀딩스나 이런 애들이 위치가 여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조정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그때 당시도 2만 원짜리가 15만 원 가니까 700% 올라가니까 됐다 많이 올라갔다 위험하네 했지만 더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2만 원짜리가 150만 원, 그래서 8,000%가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IT주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이게 고점 돌파하게 되면 얘가 15만 원을 갈지 150만 원을 갈지 알게 뭡니까? 어쨌든 수익 난 사람들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손절을 아주 빡빡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바닥에는 IT 섹터로 좀 늦겠지만 지금은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도 PSK홀딩스 얘도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YC캠. 자, 미국장이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하이닉스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YC캠도 불기둥 패턴으로 각도가 장난 아니죠. 각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아직 발동은 안 걸렸습니다. 거래량들도 괜찮고 이것도 조만간에 이쪽으로 움직일 패턴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잘 챙겨보셔도 괜찮을 종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인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장점이 뚜렷하죠. 급락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20% 깨먹기 정말 어렵습니다. 20% 깨지려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고 근데 단점은 올라가는 것도 참 무거워요. 하지만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는 쪽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뭐 현재 가격에 물려도 크게 안 물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15만 3,300원 매수도 되고요. 단점이 있다 그랬죠. 샀는데 전문가님 안 움직여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천천히 해서 올해 일단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에서는 여기는 이미 넘어갈 거고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여름쯤 되면 아마 17만 원 쪽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루 만에 수익 빨리 내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고요. 아까 봤었던 차라리 YC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봤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각도가 서 있는 애들 하는 게 낫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자마자 1, 20% 깨지지 않고 천천히 이러다가 3%라도 올라가고 5% 올라가고 그래서 누적 수익률로 10%, 20% 이렇게 쌓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분들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얘도 한번 시세를 이제 분출을 하는 타이밍이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은 11조짜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형주 삼성전기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3,3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소페타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5,900원이고 보유 비중이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 시각 17% 가까이 굉장히 높은 슈팅 보여주고 있고요. 5만 원 선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이소페타시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각각 10%와 40% 무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현재 타이밍에서 이제 익절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 전략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고가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사셨대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35,900원이면은 한 요쯤에서 사서 지금 수익률은 한 40% 정도? 41%, 40%? 이 정도 나신 것 같은데 더 갖고 가세요. 더 가져가시고 제가 최근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녁 방송에서도 수익률 자랑하면서 이게 또 넘어갈 거다, 또 강하게 움직일 거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신석기에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IT 시대로의 변화로 나오는 지금 그 흐름에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서부터 해서 IT 기업들이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팔리고 있고 해서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겠다고 막 지금 뭐 등등 많이 얘기들을 했죠. 그거에 대한 지금 증거를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45,000원 요 자리가 안 깨지면 그냥 뭐 욕심내가 한번 갖고 가보세요. 45,000원. 그러니까 45,000원이 깨지면 한 절반을 파시면 돼요. 근데 안 깨지면 냅둬 보면 이걸 누가 붙겠냐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700% 오는 종목을 최근에 LNF, 에코프 이런 데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당해 있기 때문에 이 고점 있는 종목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올라가기가 더 편하다. 그러니까 45,000원 안 깨지면 뭐 금방금방 또 치고 날라가 올라가면 그럼 시장에서 그러죠. 너 자꾸 왜 올라가려? 그러면 IT가 좋아서 뭐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얘가 선봉장으로서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그 뒤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쫓아 올라가고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도 쫓아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신고가 패턴들이 이제 쫓아 올라가는 상황을 얘가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 45,0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6만 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 다리 많이 가요.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요, 삼성전자를 50% 82,500원에 샀어요. 82,500원에 50%? 네, 그래서 지금 팔아서 하이닉스 사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고 살려고요. 그거 설득을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난달에 했었어야 되죠? 예.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다고 이제 이 삼성전자를 팔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네. 삼성전자가 좀 아까운데 삼성전자도 반등을 줄 거거든요. 자, 차트 한번 맥주 보겠습니다. 아닌데 1,500인가 2,000인가 빠꾸 났더만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려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무겁고 하이닉스가 그거보다 가볍고. 그럼 반절만 옮길까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돈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좀 느려서 그래요. 느려서 그렇지. 뭐 반절을 하든 뭐 10%만 옮기든 지금도 저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봅니다만 예. 삼성전자도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날 거니까 저는 일단 보유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하이닉스는 이미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타이밍이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 17만 원에 놀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교체를 했었으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17만 원대에서 제가 이때 이중바닥형이라고도 얘기했었고 하이닉스 이때 당시 추천됐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추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그때 대비 지금 13% 올라온 건데 네. 13%면은 삼성전자 수익으로 바뀌었을걸요. 25,000원, 네. 82,500원 물린 거면.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 하이닉스를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추천했었어요. 이거 추천했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는 하이닉스 추천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 이렇게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으면 늦더라도 가기는 간다. 근데 하이닉스로 뭐 교체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근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수익 나기까지 좀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갖고 있어서 빵꾸가 많이 났어요. 뭐 얼마 깨지도 않았네요. 다른 지금 뭐 2차 전지인가 그쪽은 마이너스 50% 났다고 아직 기사 나던데.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쪽보다는 행복한 거잖아요. 2차 전지 고점에 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60%, 뭐 50% 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보다는 깨진 것도 없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교체를 한번 질문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상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삼성전기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1.19%가량 계속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5만 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지금 이 시각 1.15%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1% 이상의 이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유입세가 견조한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은 예상대로 고가를 이제 미국이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고가 돌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테마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거고 아침에 흔들렸던 전선 테마주들 뭐 이전만큼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다시 또 살아나는 게 장이 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잠깐 보자면 코스피 죽지 않습니다. 눌린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 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못 넘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 안 죽습니다. 또 움직일 거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에 제가 공개 방송도 얘기했지만 SMR, 원전 테마 이쪽 애들도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테마는 지금 다 봐야 돼요. 최근에 움직였던 뭐 밸류업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오늘도 보험주 강한데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키를 맞춰줬다 생각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을 맞춰보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조선주도 움직이고 증권주도 움직이고 했었던 거라면 그럼 맞아요. 그러면 이제 IT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기존에 올라갔던 애 죽느냐? 상승장이라 그랬죠. 상승장에서는 죽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올라간 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못 갔던 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렇죠. 한번 또 해드릴게요. 오늘 목요일 날인데 자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장중에 11시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게릴라 공개 방송할 때 좀 들어오시고 지금 흐름은 테마주도 좋고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눌렸다가 또 올라갈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겁먹어갖고 지금 또 주식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은 점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맞춰갖고 우리나라도 순환매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 때 더 시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원전 테마,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 더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저희 짚어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저희 들어와 있는데요. 신용카드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 기업이 21년에 인수했던 TCT가 최근 전력 테마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이 전선 배관주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6.78%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5,8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저희 매수가가 6,05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5%입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자리인데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6,050원이면은 왜 이걸 고가에서 사셨을까? 그렇죠?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물렸나? 여기서 물렸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지금 올라온 거고 근데 이제 느낌은 최근에 공략하다가 물리신 느낌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아니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때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물렸겠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확 하고 올라가면 쫓아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면 이렇게 흔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 때 사야 돼. 흔들 때. 처음에 흔들 때 못 사면은 기다리면은 또 반등 주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또 기다리면은 이 바운드리 내에서 한번 적당한 가격을 줍니다. 이 바운드리 내에서. 그래서 저점을 안 들어오더라도 뭐 물리더라도 5,500, 5,200원에 물렸으면은 제가 그래도 잘 물렸네요. 괜찮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6,050원이면은 이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이 차트의 최고가로 올라가지만 수익이 나죠. 그래서 단가가 지금 보니까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상승장이고 주식이 시장이 먹여주면은 쉽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깨질 때에서는 지금처럼 고가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왜 물려 있겠습니까? 비싸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비싸게 물렸기 때문에 손실난 거 복구하고자 기다려 보니까 더 빠지고 해서 결국 못 팔고 지금 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가가 낮았다면 LNF, 에코프로 2만 원, 만 원, 1,000원대에서 샀다면 지금도 수익이 지금 400%, 800%, 8,000% 지금 수익이 나 있다면 왜 못 팝니까? 팔면 되지.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잔소리였고, 자, 지금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또 수익 나요. 지금 거래량 패턴들도 괜찮고 지금 흐름들도 괜찮아서 이거는 수익이 조만간에 날 거니까 지금 오늘도 잘 움직이네요. 수익 나면 단가가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한 5,000원대나 한 4,700원대 샀다 그러면은 이 고가 돌파해가지고 좀 더 욕심내서 한 7,000원대까지도 욕심을 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단가가 높으니까 수익 나자마자 절반을 파시고 6,200원대도 저항이거든요. 거기서도 또 절반 파시고 6,500원 갔을 때에서는 전량 다 팔아버리고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싸게 해보세요. 손절 라인은 4,500원. 이건 다시 샀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만약에 잘 팔고 내려올 때는 손절 라인은 4,500원으로 두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차트는 상당히 지금 양호하고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화장품과 건강식품 원료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현대 바이오랜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8,0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5%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4% 좋게 출발해주면서 13,1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손실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18,000원대 물려서 고생했다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빠지는 거를 지금 참은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 할 겁니다. 2년 동안 빠졌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2022년도 혹은 2021년도에서 물렸다가 물타기 들어갔는데 지하실을 계속 땅굴 파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실적이 계속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거를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먼저 강하게 움직였었던 대형주들이 있죠.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같이 흔들릴 건데 아직 얘네들이 안 꺾여 있으니까 더 가지고 있다가 18,000원은 좀 오바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꺾일 때쯤 예로 따지게 되면 한 15,000원대서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15,000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게 됐을 때에서는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의뢰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서 9,000원짜리가 13,000원 갔으니까 한 40%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9,000원 대비 한 50% 올라왔네. 한 50%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얘도 같이 좀 조정을 받겠거니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조정을 받고 죽는 게 아닙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려칠 때 얘도 만약에 내일서도 조정받는다 치면 물론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어쨌든 조정받고 올라가면 15,000원 조정받지 않고도 뭐 15,000원은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할 거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장중 게릴라 공개방송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봐요. 유럽시장 경신하니까 신고점 경신 지난주 나왔으니까 나스닥 신고점 경신 할 거라 그랬죠. 자, 됐습니다. 됐는데 개인 투자자 지금 되게 불안해해요. 왜냐? 지금 당장 너무 마음이 급하다 그랬죠. 지금 당장 종목들이 급등을 안 하니까 급한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급하면 집니다. 잠시 뒤에 11시에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들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늘 11시부터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유럽과 미국 시장이 신고가 경신 중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기승전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기였죠. 매수가는 15만 3,3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